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 마지막 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근대사에 있어서 주요 사망 원인이었던 천연두, 인플루엔자, 결핵, 말라리아, 패스트, 또 홍역, 콜레라와 같은 여러 질병들은 동물의 질병에서 진화된 전염병들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유행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들은 대부분 오늘날 거의 인간들에게만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 폭발적으로 번졌던 전염병인 에이즈는 아프리카의 야생 원숭이가 지니고 있던 바이러스가 진화한 것이 인간에게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런 대중성 질병들은 전염에 필요한 인구 집단의 최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규모의 아주 조밀한 인구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구 집단은 약 10,000년 전에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에 도시의 발생과 더불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전염병들이 처음 나타난 것은 인류의 이 전체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놀라울 만큼 최근의 일입니다. 천연두는 기원전 1600년경이었고 볼거리는 기원전 400년경, 이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시병은 기원전 200년이었고 소아마비가 처음으로 유행한 것은 1840년, 그리고 에이즈는 1959년이었습니다. 이 각종 무기류와 기술, 그리고 정치 조직 등의 이점만으로는 애당초 유럽의 소수 이주민들이 어떻게 남북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그토록 많은 원주민들을 교체할 수 있었는지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유럽이 다른 여러 대륙에 이 사악한 전염병들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유라시아인들은 오랫동안 가축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가축으로부터 진화된 각종 병균에 더 강한 면역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있던 수메르로부터 발생해서 중국 등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자가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 지역이 동서 각 반구에서 최초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문자가 발명된 후에는 또 교역이나 전쟁, 또 이 종교 등에 의해서 유사한 경제 형태와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회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이 동서축이 길고 남북축이 좁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남북축이 길고 상대적으로 이 동서축이 양면의 바다로 인해서 좁습니다. 이런 생태적인 장애물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의 확산이 많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자의 역사를 살펴봐도 인간의 발명품이 전파되는 데에는 이 지리와 생태가 미친 영향이 이와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개별적인 아이디어로 발명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누적되어서 발전합니다. 간단히 이 총 한자로만 봐도 제철 기술, 화약 기술, 또 기계 제작 기술 등의 각종 기술이 결합된 것입니다. 또 이 기술의 특징은 대개 어떤 필요를 미리 내다보고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된 이후에 그 용도가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약이 먼저 발명된 후에 이걸 이용하면 대포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해서 화약이 대포에 쓰이게 된 것이지 대포에 쓸 목적으로 화약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류의 정착 생활은 이 기술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정착 생활 덕분에 사람들은 들고 다닐 수 없는 소유물들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는 이 수렵 체진민들은 들고 다닐 수 있는 기술밖에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톡이든 옷감이든 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여서 톡이나 옷감을 짜는 배틀 따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후였습니다. 이 서기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또 관료들을 통해서 법률을 운영하던 국가들의 면적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20% 이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각 나라의 국경선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만들고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가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적인 애국심이나 종교에 도취된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는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서는 아군의 일부가 죽어도 좋다는 모진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의 정복전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광신적 행동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6000년 사이에 국가들이 탄생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겨우 몇백 명 정도의 인구로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존속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인구가 4000명 정도라면 10,000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이 적은 인구 때문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기 힘들어서 결국 물질 문화는 극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와 그보다는 작은 아프리카, 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같은 대륙들 사이에서 기술적인 차이가 생긴 점도 똑같은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의 수가 적다는 것은 기술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핵심적인 발전의 궤적에서 왜 남북 아메리카는 예외 없이 유라시아보다 뒤처졌을까요? 우선 남북 아메리카에는 이 유라시아에 비해서 출발부터가 늦었습니다. 또 가축화,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동식물이 적었다는 점, 이 동식물의 확산에 질적, 기후적인 장애물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인구가 조밀한 지역들이 비교적 좁았거나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백인 이주민이 들어오기 전에도 아프리카에는 이미 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할 때 그중 5인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중 3인종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어의 4분의 1이 아프리카에서만 사용됩니다. 이 같은 인간의 다양성은 그 어느 대륙도 아프리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이렇게 다양한 것은 지리적 환경이 아주 다양하고 선사시대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아프리카 해안으로부터 약 400km 밖의 커다란 섬이 있습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인데 이 마다가스카르는 모든 대륙 중에서 아프리카에 가장 가깝습니다. 마다가스카르와 아시아 혹은 호주 사이에는 거대한 인도양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두 종류가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가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또 한 종은 얼굴만 봐도 열대 동남아시아 사람임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혼혈인이든 간에 모두 오스트로네시아계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언어는 마다가스카르에서 6,000km도 넘는 광활한 인도양 너머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섬을 제외하면 반경 수천 킬로미터 이내에 이 보르네오인들을 조금이라도 닮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거나
인구가 조밀하지 못한 지역의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술의 혁신과 정치 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회는 스스로 발명하는 문물보다는 다른 사회로부터 받아들이는 문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대륙에서의 확산과 이동은 그곳의 여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이 각각의 사회는 환경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대체로 다른 사회에서 발전된 문물들도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점을 갖지 못한 사회는 그것을 가진 사회로부터 그 이점을 얻어내거나 또는 얻어내지를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가진 사회에 의해서 교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곧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사회의 수도 많고 또 도입할 수 있는 혁신의 수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늘 이 혁신적인 문물을 도입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는 대개 이 라이벌 사회에 의해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현대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즉 중동 지역은 유럽에 추월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 고대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많은 지역이 숲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숲들은 이 농업을 하기 위해서 개간하고 또 건축용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벌채하고 또 땔감으로 쓰고 또 회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재를 만들려고 태우는 바람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원의 기반을 스스로 파괴하는 생태학적 자살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동쪽 지대에 있던 가장 오래된 사회들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동부의 사회들이 차례차례 자멸해감에 따라서 힘의 중심은 차츰차츰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보다 훨씬 앞서가던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유럽에 추월당하게 된 과정입니다. 이것으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를 기반으로 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